안녕하십니까. 문영배가 이게 지 맘대로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법에 근거가 있나? 법률적으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어제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변론기회를 좀 변경해달라. 왜 그러냐면 이게 내일 10시부터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진짜 중요한 구속 취소, 그 다음에 변론 일의 준비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변론 준비 절차는 이제 변호인이 참여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겹친단 말이에요. 겹친다고. 그 다음에 구속 취소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직접 진술하겠다. 내가 지귀현 부장판사 앞에 내가 직접 진술하겠다. 그게 맞죠? 그러면 이게 우리 영장실질심사 할 때처럼 시간이 몇 시간 걸릴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오후에 급하게 헌재 시간 맞추다 보면 이게 뭐 점심 인권 침해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이게 일단 구치소 복귀 안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이것도 이게 되는지. 그럼 시간이 쫓기잖아. 변론 이게 충분하게 할 말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변호인단은 더 힘들죠. 오후에 변호인단은 준비 절차 기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게 똑같이 하루 만에 다 해라.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론권 침해잖아요. 진짜 이거는 이게 제가 보니 완전 진짜 좌파 헌법 교수들도 이거는 좀 너무하다 그래.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대. 이거 변경해줘도 되는데 이것도 안 해주나 이러더라고. 저 헌법 교수나 저기 일탕사 황남기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된대. 이렇게까지 국민 앞에 불공정하게 보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니까.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그게 제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하루가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문영배가 이게 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끝내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자, 근데요, 제가 근데 여러 정보를 받잖아요. 심지어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헌재도 직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이 8명이다 보면 8명 중에 비밀이 어딨나요? 왜?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부인이 야, 네 말을 하면 또 동생한테 이야기하고 그 재판관 8명도 꼭 입을 다물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정계선이다. 그럼 남편한테 뭐 여보 오늘 이래 됐다. 황필규한테 이야기하면 또 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선은 야 동생 이상해 전 언니 어떻게 돼서 이러면 야야 우리가 무조건 할게 뭐 이게 소문이 나거든요. 근데 그 소문 중에 좀 믿을 만하다 아니다. 이걸 걸러내는 것도 제 유튜브도 방송이니까 특히 제처럼 공중파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데 제가 몇 군데 믿을 만한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교차 체크를 해보니 기일 변경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게 4대 4라는 겁니다. 이게 4대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이후에 헌재가 약간 쪼개져 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대 4가 되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딱 4대 4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치 색깔 외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4대 4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재판관이 거의 없다. 4대 4가 유지되고 있다. 더군다나 재판 변경은 아주 명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다고 탄핵이 또 4대 4다 이렇게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기일 변경은 충분히 명분이 있으니까 4명이 변경해 주자고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진숙 탄핵을 기각한 우리 정영식이나 그다음에 조한창 그다음에 김복형, 김영두 이런 분들에게 기일 정도 변경할 수는 있다. 이분들이 꼭 탄핵을 반대한다, 뭐 기각한다 이게 장담 못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믿을 만한 특히 신병할 수 있는 특히 신병할 수 있는 제 제보에 의하면 4대 4인데 그냥 문영배가 밀어붙여가지고 1시간만 연기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2시에서 3시로 1시간만 연기해줬다 이 말이죠. 변경을 25일 안 해주고 문영배가 주도했다. 4대 4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서정욱 TV가 이제 법률 TV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가부 동수잖아.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왜? 8명이 지금 이진숙도 4대 4잖아. 전부 이게 절차와 관련해서 가부 동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를 들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게 뭐 4대 4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많잖아. 절차. 길 잡을 때도.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4대 4일 때는 어떻게 됐냐. 이건 궁금하잖아요. 법이 어떻게 됐냐. 진짜 이게 문영배가 소장으로서 이게 캐스팅 보트가 있나 없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다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현재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영배가 꼭 이게 지가 이게 필요할 때는 우리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이 말 하거든. 꼭 한다고요. 잘 들어보면 요래 하면 이게 재판관들 만장일치입니다. 그래. 근데 지가 불리하면 몇 대 몇인지 말을 안 해. 아주 간사한 놈이야. 그러면 6대 3인, 6대인지 뭐 4대 4인지 그 말을 안 해. 그냥 만장일치일 때만 자신있게 만장일치입니다. 그럼 다 밝혀야지. 왜 네 마음대로 어떤 건 밝히고 어떤 건 안 밝히냐, 문영배. 막 그래서 네가 불공정한 거야. 만장일치하면 꼭 엄청나게 뭐 정당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또 우파 재판관들 뭐 하냐 이렇게 또 분열시킨다고. 그렇잖아요. 만장일치하면 맥이 빠지잖아. 아니 정영식 뭐해? 왜 만장일치야? 말도 이렇게 또 분열시킨다고. 요게 문영배의 공작입니다. 문영배. 제가 알기로 자유우파 우리 4명 재판관들 처절하게 내부 투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4가 많았단 말이야. 옛날에 저 몇 개 들었거든요. 4대 4. 근데 어제 대통령 재판 변경되기 4대 4라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동수일 때. 저 여러 군데 시험도 많이 오니까 제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국회는 법에 있죠. 국회가 가부동수다. 이럴 때는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49조.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헌법 시험에 맨날 헌법 49조. 국회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봅니다. 의장이 지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국회 표결했는데 딱 150대 150이 나왔다. 가부동수죠. 그러면 의장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국회. 의장은 질서 유지밖에 없다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 권한. 그래, 권한적인 심판을 지 혼자 못하는 거야. 권한적인 심판을. 그러니까 한덕수도 맞아. 권한적인 심판할 때는 반드시 거쳐와야 된다고. 본회의를. 그러니까 국회는 가부동수일 때는 헌법 49조에서 무조건 이게 부결로 본다. 부결입니다. 부결. 안건이.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관위도 있죠. 선관위도 9명인데 뭐 1명이 결혼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선관위 1명이 뭐 후임이 안 오거나 뭐 이렇게 사유가 있으면 8명이 될 때도 있고 6명이 될 때도 있잖아. 또는 이게 회피할 때도 있고 결정할 때. 재척 사유도 있잖아. 선관위원장이 뭐 피고다 대법관 재척도 된다고. 자, 선관위는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선관위법 10조에 있어. 선관위법 10조에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진다. 위원장이 결정한다. 있다고 법에. 선관위는 가부동수일 때는 선관위 법에 있다고. 법으로 정해야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해. 선관위법 10조에 가부동수일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위원장이 센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대법원장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헌재 소장이니까. 대법원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시험에 많이 어려워요. 대법원은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하는 전원합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모든 법원 사무를 총괄하는 대법관 회의가 있다고. 대법관 회의.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 판결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법원은 이게 일반적인 사법 사무를 하는 데는 대법관 회의야. 그게 최고 권위 있는 대법관들끼리 모여가 회의하는 대법관 회의. 그 다음에 판결하는 거는 전합의체라 그래. 전합. 근데요, 중요한 게 가부동수일 때 전합의체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대법원장이 가부동수일 때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런데 대법관 회의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대법원장이 결정한다. 캐스팅 보트. 두 개가 완전 틀립니다.
이게 법원조직법 16조에 있다고, 16조에. 법원조직법 16조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그 재판할 때는 전화비체 재판할 때는요, 대법원장은 주로 이게 다수 편에 씁니다. 대법원장 관행적으로 우리 이재명이 재판할 때 권순일이 로비할 때 보면 1대1, 2대2 막 가잖아, 밑에서부터. 그래가 이게 예를 들어 이게 6대5다. 이러면 이게 대법원장은 6대6으로는 안 만들고 7대5. 주로 이게 다수 편에 던지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캐스팅 보트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6대6이면 6대6대로 그냥 판결하는 거죠, 그대로 이게 판결하는 거예요. 징역 같으면 이게 그냥 나누게 하든지 우리 판사들 재판하듯이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게 판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6대6 캐스팅 보트가 없어요. 재판에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가 없다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관례적으로 다수 편에 표를 던질 때는 하지, 제일 마지막에 투표하니까. 근데 이 캐스팅 보트는 재판에서는 없어요. 근데 대법관 회의할 때는 이게 사법이잖아. 이거는 이제 법원 사무를 하는 게 법원 행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법관에 회의할 때 안건이 있다. 이럴 때 가부동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고. 법원조직법 16조에 있다고. 16조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선거관리위원장은 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전화비체에서는 없지만 대법관 회의에서는 캐스팅 보트가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떨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눈을 씻고 찾아보고 헌법 강사들 다 물어봤는데요. 또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혹시 몰랐으면 이게 법에는 없습니다. 이거 법률로 정하거든. 국회는 헌법으로 정해서 선관위도 이게 법에 있다고. 선관위법 10조에. 대법원도 이게 법원조직법 16조에 법에 있다고. 그러면 진짜 이게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한 이게 문제는 이게 법률로 정했는데 헌법재판소 법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소장의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도 제가 얼핏 찾아봤는데 없다. 있으면 몇 조 있다고 한번 알려주라고. 법이 없는데 그걸 또 시행규칙으로 하면 안 되지. 없어, 그도. 제가 알기로 없어. 근데 현재 내부 규정은 모르겠어. 내부에 저끼리 만들어가 이럴 때는 소장이 한다. 이거는 법이 아니거든. 저거 내부에 그냥 진행이지. 법률에는 아무 권한이 없단 말이야. 헌법재판소장이 캐스팅 보트를 치는. 그러면 왜 이게 문영배 네 맘대로 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게 4대4가 나오면 그냥 문영배 지 맘대로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 밀어붙여버리는 거야. 이걸 그냥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와,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 한번 해봐야 되겠네.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 심판하면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소장하고 재판관하고 권한쟁의 심판 한번 해봐야지. 문영배 네가 뭔데 소장 대행이 네 맘대로 하느냐. 이렇게 한번 다른 헌법재판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걸면 이 권한쟁의 심판은 누가 재판하나. 이것도 우리 헌결이 웃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당사자도 될 수 있잖아. 권한쟁의 심판. 이건 누가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캐스팅 보트나 특별한 권한이 하나도 없다. 일체 없다. 그런데 문영배가 지 맘대로 권한을 남용 월권해가지고 지 맘대로 발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국회,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다 제가 법 조문까지 소개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현재는 소장은 아무런 법에 특별한 권한이나 그게 없다. 근데 문영배 이사가 가부동수임에도 불구하고 지 맘대로 월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이게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